안녕하세요. 1000원짜리 상담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또 상담도 채팅으로 하는 것은 제가 대면으로 사람을 누군가 만나고 대화를 할 때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거나 지나치게 다른 상담 내용과 앞에 있는 내담자한테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상담자라서 내가 내 상담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 내가 상담에 있어서 재능이 없진 않은데 이것을 최대한 내 장점을 잘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채팅 상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채팅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사례를 공유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힘듦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는 소개합니다. 오랜 시간 만난 친구가 있는데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친구가 단톡방으로 부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서로 이제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인데 부고 카톡이 와서 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가야 할지 부의금만 내도 괜찮을지 충분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그 친구와 서로 선을 그었지만 또 인륜의 도리로서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난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상담을 신청하시게 된 겁니다. 좀 더 탐색을 들어가 봐야겠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것과 본인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힘이 너무 강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도리를 해야 한다고 느끼시는지 그 슈드의 영역에 대해서 탐색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친했을 적에 아버지 장례식장에 왔었대요. 받은 만큼 부의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과연 장례식장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인다. 내 성격이 좀 소심한 성격이다. 그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가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다른 친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좀 두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내담자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 신경 쓰는 것이 비중이 커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부조만 한다면 친구들이 뭐라고 판단할 것 같으신가요? 과연 그 내담자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비판적인 자가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은지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겉으로 저한테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들 결혼해서 바쁘긴 하지만 뭔가 그 비판의 말을 선뜻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면 이 매정한 놈, 이 도리도 없는 놈 하면서 그런 비판의 구체적인 그런 말들을 해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직 이거를 표현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야기해 볼 것을 독려합니다. 내담자분이 친구들의 실제 비판이 아니라 내담자분이 그려내는 비판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나옵니다.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둘만의 문제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나눠질 것 같다. 지금 내담자의 어떤 답변이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딱 분명하게 뭔가 하나를 딱 짚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뭔가 굉장히 약간 우유부단함도 느껴지고, 또 분명 어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채팅을 하면서 답변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와서 혹시 내 질문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는지 한번 확인차 물어봤는데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친구분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매정한 녀석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도 경조사 때 만나는 거 외엔 만나긴 힘들 것 같고, 이 친구도 그 무리에 속해 있어서 경조사 때는 한 번씩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뭐 자주 지속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간혹
그런 만나는 관계라면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가면 화해가 되거나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나빠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뭔가 내가 진짜 이걸 원해서 간다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간다기보다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간다. 뭔가 약간 좀 수동적인 태도가 느껴지죠? 가고 싶지 않대요. 이게 진짜 마음이야. 이게 자기 마음이야.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이 사람에게서는 그 친구에 대한 선이 분명하게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게 있으니 나도 돌려보내는 게, 부의금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러면 되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담자에게는 지금 그렇게 자신있게 밀고 나갈 그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 자기 결정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게 지금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또 친구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자신을 어떤 놈이라고 평가할지, 부정적으로 평가할지, 그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런 평가를 듣기 싫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친구와 화해할 생각은 없고 추후에 나빠지는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마음에 원하는 선택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빠질 건지, 무엇이 두려운 건지, 그 끝을,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 봐야겠죠? 뒷얘기를 하고 다닐 것 같다. 뒷얘기.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친구들과 멀어지는 게 걱정이다. 아하.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느끼시는 거군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이 내담자분을 예의 없는 녀석이라고 여기고 멀리 여길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자, 약간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담자에게 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담자분이 친구들의 무리에 속해 있고 내담자분과 같은 난처한 상황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내담자분은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친구를 향해 어떤 생각이신지 중립이라 답변을 해요. 뭔가 좀 답변이 시원시원하진 않죠. 하지만 이게 현재 이 내담자의 특성입니다. 뭘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또 채팅상의 어떤 대화이기 때문에 좀 구체성이나 어떤 그 대화가 오가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그런 시점들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분명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친구가 멀어질 것 같으냐, 장례식장에 가지 않으면은? 그렇진 않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친구를 직접 겪은 건 아니니, 당사자가 아니니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멀어지지 않을 것 같다. 존중해 주겠다. 뭐 그런 말이죠. 이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장점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내담자는 소심하다고 했고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남성성이 좀 약하고 여성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서 제가 존중감이 많은 멋진 분이라고 잠깐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내담자 본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착한 친구가, 가상의 착한 친구입니다. 내담자분의 난처한 사정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부의금만 낸다면 어떻게 여길 것 같으신가요? 아까 그 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보통의 생각, 친구의 생각, 이번엔 착한 친구라고 제가 가정을 걸었어요. 여기서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 내담자 안에 스스로를 따뜻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아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 힘이,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 현재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자아의 힘은 커요. 그러면은 착한 친구는 어느 정도의 힘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키워줘야죠, 이게 적으면은. 하지만 착한 친구임에도 이 내담자는 비판을 할 거라고, 자신을 비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틀어졌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억울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었대요.
그 이야기가 이 내담자한테 계속 불편했고, 이 내담자는 자신도 불편했고 자신도 억울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편했다면은 그게 계속 신경 쓰이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편하죠. 힘듭니다. 상담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여기서 제가 남은 5분 동안 이 상담을 통해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최대한 어떤 단기 해결을 전 지향하기 때문에 남은 5분간 약간 조언 폭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재 힘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왜냐면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믿어주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계속 두렵고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거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남자분들. 참고로 저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이 상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내 가치 의존하면 자신은 쪼그라듭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싸가지 없는 녀석, 이 A도 없는 녀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상대의 생각일 뿐이고 그거는 쳐내야 될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모래 위에 새겨진 말, 그냥 물 한번 싹 들어오면은 바로 지워질 그런 말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합니까? 설령 그 평가를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미숙한 겁니다. 이렇게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선택,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유가 있어요. 왜 장례식장에 가기 싫습니까? 그 친했던 친구와 이미 선을 그었고 다시 화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내 솔직한 감정 존중해 주자고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오해해요. 아니 비판을 해요. 그러면은 이분도 해명할 수 있어요. 나도 억울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있었다 하면서 나도 나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방어하는 거죠. 내가 내 선택을 믿고 내 감정을 존중해 준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 선택과 결정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고요. 이분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가치 있게 대하고 믿어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런 태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이 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내 친구 하지 마세요. 내 친구 아닙니다. 나를 존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친구로 선택할 겁니다. 내 친구는 내가 결정합니다. 친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을 느끼셨냐고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남의 시선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물어보니까 이분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진 않았나? 단순히 내가 남의 시선에 신경 쓰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단순히 그런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런 선택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의 결정은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건강한 공격성, 건강한 남성성을 비춰볼 수는 없을까? 내 선택을 믿고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나만큼은 나를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짧은 상담이었지만 이분이 분명히 자극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참고로 이 한 번의 상담으로 또 한 번의 어떤 조언을 듣는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도 계속 힘들 수 있어요. 왜 나는 소심하지? 왜 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만 맞춰주는 거지? 이런 거에 스트레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해 주는 것에서부터 나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나 괜찮은 녀석이야. 물론 그렇게 자기 어떤 암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그게 아니라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놈인지, 이분한테 한 말 아닙니다. 그런 나의 약점에 대해서 발견하는 게 1번이고, 그로부터 하나하나 내 자신이 스스로를 믿어주고 강점들을 발견해 나가고
스스로 암 시도해 가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상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상담이나 어떤 고민이 필요하신 분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서로 상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